이미 문 호스 위로 밑으로 옆으로 다녀요. 바퀴벌레들이 이미 막 같이 밖으로 나와갖고. 청소 꿀팁이라고 하면 사실은 제일 부지런한 몸이고요. 움직이면서 이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집에 다 이제 후드가 있잖아요. 그 후드망을 좀 청소를 하실 때가 있어요. 기름때도 끼고 먼지도 많이 끼거든요. 그 요새 이제 다이소를 가면 베이킹소다랑 구연산을 팔아요. 한 2,000원 정도면 하나씩 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사서 후드망을 뺀 다음에 이제 큰 비닐봉지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다 넣어갖고 봉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뭐 비닐봉지가 없다 그러면 이제 싱크대를 그냥 막아서도 쓸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드망을 꺼내서 베이킹소다를 이제 천천히 뿌려요. 뿌리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구연산을 또 똑같이 이렇게 다 이제 뿌려요. 근데 구연산이 없으면 그냥 식초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퐁퐁 우리 많이 쓰잖아요. 집에서 이제 주방 세제를 한 5펌프 정도 이제 골고루 뿌리고 나서 뜨거운 물을 부을 때는 꼭 마스크를 끼고 좀 환기를 시키셔야 돼요. 왜냐면 기포가 생기면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끓여갖고 그냥 트는 뜨거운 물은 좀 안 되고, 그 위에다가 찬찬히 하면 이제 기포가 나면서 한 30분 정도 두면은 찌든 때가 많이 용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칫솔로 살살살살 결을 따라서 문지르시면 그냥 이렇게 청소 뜨거운 물에 뭐 퐁퐁 해갖고 닦는 것보다 훨씬 깨끗하게 빠른 시간 내에 힘 안 들이고 닦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소에서 베이킹소다랑 구연산 사갖고 왔잖아요. 그럼 이제 남잖아요. 이걸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욕실에 들어가면 이제 물때도 있고 뭐 수전의 때도 있고 하니까, 구연산이랑 베이킹소다랑 따뜻한 물을 1대1대1 비율로 그냥 이제 바가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섞어요. 이제 만약에 구연산이 또 없다 그러면 베이킹소다랑 식초로만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1대1로 비율로 넣고, 그걸로 이제 고운 수세미 같은 걸로 해갖고 뭐 수전도 닦으시고 욕조도 닦으시고 유리 칸막이도 닦으시고 벽도 닦고 뭐 바닥도 닦고 하시면, 좀 독한 세제 쓰는 것보다 인체에 좀 무해하니까 아무래도 애기 있는 집에서 욕조 청소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 하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청소를 또 했는데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갑자기 놀러 오겠다, 화장실에 방향제도 없고 냄새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할 때는 집에 다 피존 있잖아요. 피존을 분무기에 넣어갖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리세요. 그러서 이제 물로 린스를 하면 냄새도 좋아지고 이 냄새가 꽤 오래 가요. 간단하게 2가지를 사시면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는 꿀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별거는 아닌데요. 제가 가만 생각을 하니까 제가 꼭 하는 게 뭐냐면, 깨끗한 현관에 복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옛말에 다이소 가면은 이렇게 쓰레받기하고 빗자루 세트로 된 거 1,000원짜리가 있어요. 그거랑 물티슈를 저는 이제 현관 신발장에 넣어놓고 들어올 때마다 뭐 아니면은 뭐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괜찮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먼지도 들어오고 뭐 나뭇가지도 밟고 들어오고, 특히 뭐 비 오고 눈 오고 하면은 더러워지잖아요. 청소기까지 다 꺼내기는 이제 귀찮으니까 조그만한 쓰레받기 하고 빗자루로 거기 코너 다 쓸고, 그다음에 이제 물티슈로 얼룩진 데는 한번 닦아서 버리고, 좀 깨끗하게 신발은 딱 하나만 남겨두고 다 이제 웬만하면 신발장에 넣는 습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람이 돌아가시는 장소가 보면 거의 뭐 집 아닌 병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방치되고 청소를 좀 깨끗이 안 하시고 하다 보면 문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사람이 돌아가시고 부패액이 나오거든요. 모든 구멍, 뭐 이제 항문이라든가 뭐 이제 눈, 귀 뭐 이런 데로 이제 부패액이 나오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대변도 보시고 막 하는데 이제 흐르잖아요. 아무래도 방이 평평하긴 하지만 이게 어디로가 이제 흐르다 보면 이게 저쪽 모서리 틈새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청소를 그 틈새까지 정확하게 해줘야지 냄새가 이제 완벽하게 빠지는 건데, 방 바닥만 이제 대충 하고 청소를 했다고 했는데 그 위에다가 급하게 다시 장판을 까시고 벽지를 하면 이 냄새가 완벽하게 안 빠졌을 때는 그 냄새가 퀴퀴하게 계속 올라와요. 아무리 집에다 방향제를 뿌리고 해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보러 가셨는데 너무 방향제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아니면 이상하게 저 방만 가니까 뭐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유난히 퀴퀴한 냄새가 난다든가, 이게 하수구 냄새하고 또 틀리거든요. 냄새가 난다든가 하면 조금 이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는 그런 조건까지 같이 붙으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코 타일이나 강마루 같은 경우는 마루와 마루 틈 사이가 있잖아요. 그런 틈 사이 속으로도 이제 액체다 보니까 그런 데로도 이제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위에서는 잘 닦았는데 그 틈 사이에도 껴져 있고 이 틈 사이 밑으로도 이렇게 퍼진단 말이에요. 집주인분께서 세세하게 신경을 안 쓰시고 하면 그 냄새가 계속 남아요. 그래서 코를 대고 맡아볼 수는 없지만 들어갔는데 유난히 그 부분이 멀리서 봤는데 색깔이 틀리다든가 아니면 가까이 갔는데 거기가 냄새가 좀 이렇게 퀴퀴한 냄새가 여기만 유난히 나지? 막 이렇다든가 하면 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어떤 집이었는데 그 집은 구더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부패가 좀 돼갖고 여름이었는데 근데 이 구더기들이 이제 저희가 바닥을 다 드러내고 벽지도 다 뜯고 냄새하고 그러니까 그 방을 거의 완벽하게 이제 막 빈 공간으로 만드는데 이 구더기들이 벽과 바닥 틈 사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콘크리트니까 아무래도 이제 틈이 좀 있잖아요. 글로 들어가는데 이게 안 죽어요. 거기 안에서도. 저희가 막 독한 약품으로 이렇게 막 하는데도 안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조금 지나면 파리로 깨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이상하게 새 집인데 파리가 좀 있다. 죽은 파리가. 그러면 또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바퀴벌레 흔적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퀴벌레 똥이 있잖아요. 거뭇거뭇한 거. 바퀴벌레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집이고 외부에서도 그거는 알 수 있는 게 집을 견적을 보러 가면 이미 문 호스 위로 밑으로 옆으로 다녀요. 바퀴벌레들이 이미 막 같이 밖으로 나와갖고 그래서 아, 이 집은 바퀴벌레 많구나 이거를 이제 알죠. 왜냐면은 그 안에 바퀴벌레가 많은데 집도 사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바퀴벌레들도 자꾸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하니까 거기 주변에도 바퀴벌레가 꽤 같이 다녀요. 제가 이사를 간다면 꼭 거르고 싶은 집은 만약에 제가 애완동물을 같이 키우는 사람이면은 상관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털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완견을 키웠던 집들이 청소를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털들이 몰딩에도 앉아있고 다 앉아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집에서 마루였던 데서는 패드를 깔고 소변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소변 보고 해도 약간의 냄새가 남거든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흡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난다. 이게 청소로 되겠지 하지만 완벽하게 특수 청소를 해서 진짜 냄새 제거를 하고 털 제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 청소로는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사시는 내내 그 냄새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좀 본인이 안 키거나 아이가 있거나 뭐 알러지가 있거나 하면 그거는 이제 강추드리진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을 보러 가셔갖고 물 수압 보신다고 물은 다 틀어보시거든요. 근데 막상 화장실 그 싱크를 막아서 물을 받아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그거 물을 한 반 이상 받아보세요. 그리고서는 물을 빼보잖아요. 그러면 청소가 그 하수구 안까지 다 돼 있고 깔끔한 집들은 물이 금방 빠져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쓰시던 분들이 청소를 안 하셨다면은 이 물 빠지는데 한 5분은 걸려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머리카락이며 뭐 이제 오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청소하지 않으실 거면은 별로 강추드리고 싶진 않죠. 가장 많은 동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서울, 경기 지역, 대도시권 그런 곳들이 좀 의뢰가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다니면서 냄새에 좀 예민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어떤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제 고독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누가 돌아가셨나? 이 집이 빈집인가? 막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물을 들어왔을 때도 이 음식점 별로 이렇게 좀 음식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아니면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잖아요. 태도가 저렇게 더러운가? 막 이러면 나갈까? 막 이런 거. 이제 그런 습관이 조금 생기긴 했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헬스를 하러 갔는데 어떤 자세로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앞에 땀방울이 이렇게 떨어진 게 그제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으면 아, 여기 청소를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친구네 집에 갔는데 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며칠 안 했을 거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이제 그런 거나 아니면은 그냥 해주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정리를 그냥 해주고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여행을 이제 가끔 가시면 그때 맞춰서 또 어르신이다 보니 뭘 못 버리세요. 그러면은 얼른 가갖고 후딱 그때 버려버리는 거죠. 다. 그러면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비닐봉지가 이렇게 막 한 줌이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의 시작이라기보다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쓰고 제자리에 두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머리를 감고 빗었으면 한번 이렇게 앉아갖고 줍는 거 그러면 크게 청소를 할 일이 없는데 이제 그게 항상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커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서류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주민등록증 아니면 핸드폰 뭐 이런 거는 챙겨서 주인분들이나 아니면 경찰 분들한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나머지 물건들은 다 폐기를 해요. 그리고 입주인분이 그거를 많이 해결을 하시죠. 왜냐면 그 방을 또 새를 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다 정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라고 예전에 생각을 했을 때는 가족들이 모이는 곳,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특수청소를 하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곳 생각을 하나 더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좋아서 이렇게 모아놨던 것들이 나중에 이 정리를 하면서 짐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아시는 분이 이런 일을 조금 이제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혼자 사시던 분이셨나 봐요.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혼자 사시다가 이제 암에 걸려서 본인이 언제쯤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분이 집에다가 정리를 다 하신 거예요. 자기 본인 짐을 정말 필요한 거 외에는 다 정리를 직접 하시고, 기운이 있으셨을 때. 그 다음에 주무실 때마다 김장비닐 있잖아요. 큰 김장비닐을 바닥에 깔고 주무셨대요. 왜냐면 본인이 돌아가셔갖고 발견이 안 됐을 때 그 부패액으로 인해서 이 집이 망가지고 또 딴 사람들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위에서 계속 주무셔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정리가 되게 쉽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이라는 게 저도 좀 많이 정리를 하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나의 이런 짐들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 좀 짐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줄이면서 살아도 되겠다. 그리고 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작은 물건으로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